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16과 두 번째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원인 16단원은 어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법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형 어법과 선택형 어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문에는 선택형 어법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A, B, C 각각의 선택형 어법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지문의 핵심 어휘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화면상 첫 번째 줄에 Discovering your authentic self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Discovering your authentic self. authentic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정한, 진짜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화면의 두 번째 줄에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네, 그리고 화면상 보이는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To embrace your authentic self, 너의 진정한 자아를 embrace 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embrace라고 하는 것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너의 진정한 자아를 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내용상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지문인 거예요. 네, 어떤 글인지는 대충 감을 잡으셨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journey to discovering your authentic self promises to be the most rewarding adventure of your life. 자, the journey to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The journey to 어디로의 여정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를 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어디로 여정이냐면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으로의 여정.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한다고 해요. 뭘 약속합니까? To be the most rewarding adventure. 가장 보람찬 모험. 자, rewarding. 보람찬, 보람 있는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보람이 있는, 가장 보람찬 모험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찬 모험을 약속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시 말하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으로 여정이 가치 있다. 보람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죠? When you know yourself,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될 때 You are free. 여러분은 자유롭게 됩니다. 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계속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ou have a power and presence that radiates from deep within and shines out confidently into the world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따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주격관계 대명사 대절이 이끄는 절은 이렇게 됩니다. 네, 물론 선행사는 제가 표시했던 것처럼 이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a power and presence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힘과 presence,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힘과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동사 한번 살펴보세요. 주격관계 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이 두 개의 동사는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You have a power and presence. 여러분은 힘과 존재감을 갖습니다. 자, 어떤 힘과 존재감을 갖냐면 첫 번째, radiate from deep within.
자, radiate라고 하는 단어는 내뿜다, 발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내뿜어지는 거죠? deep within, 아주 내면 깊은 곳에서 radiate, 뿜어져 나오는, 그리고 shines out, 빛을 발하는, 자신감 있게 빛을 발하는, 세상을 향해서죠. into the world라고 했으니까 세상을 향해 자신감 있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힘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idn't come into this life to suffer, to be manipulated and denied. 여러분은 인생에 didn't come, 온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suffer, to be manipulated, and to be denie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투부정사, 여기 사실은 여기 to be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네, 이 세 개의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고통받기 위해서. 그리고 to be manipulated. 뭔가 조종을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to be denied. 거부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hatever binds you and keeps you from living your truth is false and can be shed.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굉장히 길어 보이네요. whatever부터 어디까지? truth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되고요. whatever가 이끌고 있는 이 명사절의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 is가 나온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and 뒤에 두 번째 동사 can be shed가 나와 있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shed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shed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형이 어떻게 되냐면 shed예요. shed, shed, shed 고요. 이 동사는 무엇을 없애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can be shed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shed는 마지막 pp형 shed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없앨 수 있다라고 수동태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can be shed는요, 없애질 수 있다. 이렇게 수동태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binds you and keeps you from living your truth. 여러분, keep 목적어 from ing 그러면 무슨 뜻이었어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막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렇다면 whatever를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연결하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을 bind, 그러니까 속박하다, 묶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속박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keeps you from living your truth.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없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개 문장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뭔가 조종당하고 부인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속박하거나 내가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무엇이든지 잘못된 거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반대로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정한 자아 찾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어요. 네, it은 가주어고요. to embrace 부분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it takes courage. 여러분 이 tak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 정도로 해석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뭘 하는 데 있어서. To embrace your authentic self.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embrace, 포용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뭐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냐고요? To live life on your own terms. 자, on your own terms라고 하면 자기 방식대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to be uniquely you, to listen within and love yourself for all of your weaknesses and missteps is what your soul longs for. 네, 마지막 문장 함께 보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으로 필기된 부분이 많아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쓰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be uniquely with you. 네,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죠.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단수 취급하고요.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컴마는요,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to be uniquely you라고 하는 내용과 뒤에 to listen within and to love yourself for all of your weaknesses and missteps는 같은 무게를 가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all of your weaknesses and missteps에서 for all. 자, 밑에 여러분 보시면 for all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건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지만 to be uniquely you, 독특하게도, uniquely 독특하게도 란 뜻이죠. 독특하게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독특하게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to listen within,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뭐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의 약점이라든지 missteps,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은 what your soul longs for, 여러분의 영혼이 long for,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독특하게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진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일일 텐데 이렇게 내 자신을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문법들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the journey였죠. 네, 단수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격관계 대명사 대절. 네,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대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어떤 힘, 그리고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식해주고 있었어요. 주격관계 대명사 that 뒤에는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동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사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이렇게 동사에 s가 붙어 있다는 건 단수 동사란 얘기인데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그렇죠. 선행사가 단수명사일 경우 동사,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도 역시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일종의 수일치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답이 confid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답이 되고요.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부사가 나올 자리인데요. 그 이유는 이 confident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shine out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어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감 있게 빛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3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To be manipulated and to be denied. 네, 이 세 개의 투부정사가 모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여기서 주체가 되는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 고통을 받거나 조종당하거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누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한다라고 하는 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to be pp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절당하는 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to be denied, be, pp 형태를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 to be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denied는 현재 pp 형으로 나와 있는 과거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복합관계절로 나온 whatever는요, 무엇이든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또 다른 복합관계절 whoever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Whatever binds you.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문맥상 이 자리는 whoever가 아니라 whatever가 나올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it은 가주어였고요. to 부정사가 진주어였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 문장에서도 역시 to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to 부정사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으로서의 to 부정사입니다.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이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는 단수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수 동사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는 답이 what이 아니라, 대시 아니라 what인데요. 이 대시 나올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그럼 접속사가 아니냐? 접속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뒤에 long for, 뭐뭐를 갈망하다 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대상이 없잖아요.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은 what인데 이때 what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what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이 문장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what은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사가 없죠. 앞에. 왜? 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뒤에는 지금 전치사 for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야 될 대상이 나와 있지 않은 불완전한 절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what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만. What your soul longs for.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텐데 하나씩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볼게요. 바이.